네 번째로는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고, 일본에서도 그렇죠. 만화가 형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동생, 그래서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만화가, 여러분 혹시 만화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우리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만화를 상당히 많이 빌려보면서 만화에 대한 아이의 적응력을 많이 키워줬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면 만화도 봅니다. 만화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달리 만화는 만화만의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특히나 어땠습니까? 만화는 환상이라든가 판타지라든가 유머, 그렇지 않으면 좀 과장된 걸 통해서 재미하고 감동을 준다라고 하는 만화만의 특성이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 만화는 일본처럼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큰 원작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서 봤죠. 한국 만화가 할리우드의 영화에 원작으로 팔려갖고 곧 영화로 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만화는 원작 산업에서 출판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한국은 여전히 만화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만화가들이 특히나 인기 만화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힘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한국 만화의 현황하고 문제점을 조금만 더 체계적으로 짚어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나라는 만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다. 물론 10대까지만 해도 만화를 좋아하고 그때까지만 잘 맞기 때문에 그 세대들은 만화를 우호적으로 생각하지만, 나이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만화를 마치 애들이나 보는 것처럼, 아니면 만화를 보는 것을 뻘짓거리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만화에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만화는 제3의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고, 소설가들이라든가 만화가들이나 아니면 다른 음악가나 미술 화가들이나 다 동계에 있다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식만 다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사회의 모든 현상들을 다 만화로 표현하려고 하고, 만화로서 또 그러한 어떤 자기의 그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는 그 문화를 갖고 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또 만화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출판물의 약 40%를 만화가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만화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한국 만화에 대한 저평가, 상대적으로 일본 만화를 선호하는 굉장히 대비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그 한국 만화 그러면 대부분 순정 만화 같다, 아니면 너무 어거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일본 만화 그러면 일본 만화는 격이 높고 또 재밌고, 아까 말했던 유머가 있고 또 굉장히 교훈적이다, 만화를 통해서도 인생을 깨달을 수 있다,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만화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저평가를 해버리는 이 현상은 어때요? 애니메이션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물론 실상이 그렇지 않은 그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 만화의 그 지금 현재 척박한 땅에서 만화를 그리시는 분들의 그 현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한국 만화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화 산업은 산업 간의 연계고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단행본에서나 아니면 웹툰에서 끝나는 경우, 최근에 이제 물론 웹툰은 다른 매체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한국 만화는 다른 매체하고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어때요? 좋은 만화가 나오면 곧바로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영화로 바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여러 악조건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만화는 현재 총체적인 불황으로 빠져가고 있죠. 그래서 만화가 성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축소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단행본 만화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만화에 살아있는 곳은 학습 만화하고 웹툰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시대까지 간다면 웹툰이 이제 거의 지배를 해버리겠죠. 단행본 만화는 아마 계속 이제 유축이 돼가고, 학습 만화가 그나마 학생들 때문에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이 초등학생들이 입시 경쟁에 뛰어들면서 학습 만화 시장도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웹툰만 한국에 남아 있는데요. 이 웹툰은 어떻습니까?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인기를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웹툰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내가 볼 때는 이 댓글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인터랙티브가 가능하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무료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재가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겁니다. 단행본 만화에 비해서 웹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소재가 신선하고 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SF라든가 공포, 동물 이야기, 아니면 자기 일기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이야기까지 굉장히 웹툰의 주제는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고, 또 하나 웹툰 만화는 굉장히 형식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쪽이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나. 그와 동시에 웹툰은 어때요? 요즘에 그러한 인기에 힘입어서 다른 쪽으로 확산이 돼가는데, 역시 강풀 만화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여러분들 아마 강풀 만화에 최근에 뭐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영화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영화나 공연, 뭐 다른 캐릭터 산업까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만화의 우리의 성공 사례, 그리고 우리들한테 상당히 대안을 제시해 주는 만화가 바로 아기공룡 둘리,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둘리는 제대로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원소스 멀티에이지를 정확하게 어찌 보면 적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김수정 작가 같은 경우는 11년 동안 만화를 그리면서 어때요? 이 콘텐츠의 질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TV 애니라든가 극장판 애니라든가 각종의 캐릭터, 둘리나라를 설립해서 캐릭터 사업을 펼치면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로열티 수입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 이제 교육 만화라든가 아니면 4D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끊임없이 적용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둘리 하나로만 해도 우리 지금 현재 그분이 아마 굉장히 거대한 아마 회사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만화 산업계에서도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많이 만들어서 막 내보내는,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역작을 내서 멀티 유저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일단 좀 침착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만화는 좀 소재라든가 스토리텔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 만화도 일본 만화처럼 좀 전문화시키자. 요리 만화면 요리 만화 분야에 좀 전문화해서 깊이 있는 내용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이것들을 좀 해서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하나, 해외 수출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만화하고 유럽 만화가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럽 쪽을 좀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 만화를 할리우드의 원작 쪽으로 많이 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OSMU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생각을 해서 만화를 만들 때 다른 멀티지 시키는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마케팅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요,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바로 이어서 보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애니메이션은 지금 현재 만화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그 정도만큼, 그보다 훨씬 더 애니메이션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애니메이션은 많은 독자들이 있고, 또 캐릭터 산업이라고 하는 그게 연계 산업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거대 산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애니메이션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도 이건 아주 용이한 편에 있고요. 그런데도 현재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어떻습니까? 하청에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진국의 미국이나 일본의 하청, 특히 일본 애니메이션의 밑그림 그려주는 하청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창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투자와 노력,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올해는 좀 판도가 달라지고 있죠. 마당을 암탉이라든가 소중한 날의 꿈 같은 최근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소중한 날의 꿈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직접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국 애니메이션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스토리 부분인데요. 작화 부분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스토리 부분이 역시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내가 생각할 때 좀 더 전문 스토리텔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계된 이야기꾼들을 좀 모아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좀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스토리 부분이 좀 취약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애니메이션은 내가 생각할 때 일단 역시 소재하고 이야기, 이 스토리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기획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라는 것. 또 하나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또 역시 미국 디즈니라든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항상 어떠세요? 그런 아까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테마파크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극장 수입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거의 안 남는 상태에 있다는 거. 애니메이션은 영화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부가시장이 없다 보니까 역시 부가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국민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젊은 층은 다릅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얘기하기를 나는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그런 감독의 작품 하나가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대학도 들어가고 어른이 되면 그 꿈이 어디로 사라져버리든가 쑥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인식,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행복산업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좀 애정을 좀 가져줄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박물관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홀로리라는 하는 회사하고 함께 해봤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일반 애니메이션하고 달리 좀 다른 형태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만들기 힘들다라는 그런 뼈저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 애니메이터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그 척박한 땅에서 일해 간다라는 게 어찌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런 걸 좀 생각해서라도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국민들도 애니메이터들에 대한 좀 더 사랑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